첫 번째 달려볼까요? 누적 시청 2억 6,600만.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그 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 소식인데요. 자, 오늘 또 한 가지 신기록이 터졌습니다. 네, 이 정도면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흥행하는 K-드라마 하면 오징어 게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오늘 K-팝 데몬 헌터스가 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시청 순위를 보면요. 캐대언의 누적 조회수가 2억 6,600만 회, 오징어 게임 시즌1의 누적 조회수 2억 6,520만 회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에서 나온 모든 콘텐츠를 통틀어서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자, 그런데 이렇게 캐대언 열풍이 불면서 당초 혐오스럽다고 치워버렸던 조형물이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요? 자, 그 조형물이 뭐냐면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의 조형물입니다. 어떻게 생긴 이거예요. 저승사자가 생겼죠. 와! 그래서 이 세종시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있었고 무섭다는 민원이 쏟아져서 사실은 옮겨졌고 철거가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랑 캐대언 인기가 있으면서 저승사자 저거랑 똑같이 생겼다면서 사자 보이스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좀 설치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아마도 국민신문고에 이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다시 설치할지 진짜 말지 닮았네. 검토도 하고 있다고 하고 예.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에 김대건 신부 성상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사실은 저승사자, 사자 보이스 아니냐 이래서 예. 이것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재평가를 다 받고 있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하늘에서 불덩이가 합니다. 자, 누군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불붙은 옷을 던지고 있다는 다급한 신고가 들어온 건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경찰이 다급하게 건물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 아파트 주민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건데요. 자, 으라차차차차차 힘겹게 문을 열었더니 접시부터 문자까지 온갖 집기가 휙휙 날아듭니다. 어이구. 자, 테이저건을 든 경찰 앞에서도 장봉을 들고 휙휙. 야, 경찰들, 야야야, 저놈 잡아. 자, 여러 경찰이 동시에 후다다다다다 달려들어서 그제서야 제압 성공합니다. 아, 이 인간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아, 네, 정말 왜 이러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창문으로 불붙은 옷과 신문지도 던졌다고 해요. 저렇게 막 흉기도 휘둘렀고 불붙은 신문지나 옷이 가다가 뭐 나무에라도 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너무 위급하니까 이제 막 제보가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맨 처음에 갔더니 문을 안 열어줘서 바로 진압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현관문을 뜯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모든 집기가 다 날라온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테이저건을 쐈는데 예. 또 조끼에 맞아서 한 방에 이렇게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쓰러지질 않아서 결국에는 방패를 들고 밀고 들어가서 잡았다고 합니다. 아, 손 변호사님, 네. 테이저건이 저렇게 두꺼운 옷만 만나면 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테이저건의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나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남성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에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투수재물 손괴, 투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네.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습니다만 어허. 횡설수설하고요. 유치장까지 가서도 계속 난동을 부렸습니다. 평소에도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일삼았거든요. 아무래도 정신적인 문제 의심이 되고요. 이미 관리사무소가 지자체에 행정임원을 요청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검사를 해보면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웃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처치곤란입니다. 불안하고요, 무섭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런 사람이 있으면 이사 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예. 상당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동차 환승철도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깜깜한 주차장을 걸어가는 저 남성. 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흰색 차량에 올라탑니다. 자, 그런데요, 시동을 걸고 한참 차 속에 앉아있더니 차에서 내려서 트렁크 쪽을 확인하곤 열어보고는 어디론가 그냥 가버리네요. 자,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저 남성. 이번엔 말이죠, 그 차량을 타고 탔어요. 그러고 그냥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말이죠, 저 남자 차 주인이 아니었다. 주인이 아니고. 그렇다면 혹시 도 선생
선생 도둑 선생이었습니다. 아유, 우리 김하나 아나운서 성격 급한 것 봐. 자, 지난 2일 새벽 인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하루 전인 1일 낮 12시 5분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제보자가 다음 날인 오전 9시쯤 차를 가지러 갔더니 차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다른 가족이 차를 가지고 나갔나 싶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새벽에 한 남성이 검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차를 타고 2바퀴 정도 돌고 나서는 제보자 차 우측에 차를 세우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이드 미러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걸 본 것 같아요. 제보자가 전날 낮에 차를 잠깐 세워두고 금방 다시 내려올 일이 있어서 차 키를 둔 채로 집에 올라갔었대요. 금방 다시 나오려고. 근데 그러다가 안 나오게 됐고 차 안에 키를 두고 왔다는 걸 깜빡하고 만 겁니다. 그렇게 펴져 있는 사이드 미러를 본 건지 제보자 차에 타서는 시동이 걸리는 걸 확인한 남성. 자기가 타고 온 차를 몰고 또 사라졌다가 걸어서 주차장으로 걸어온 뒤 제보자의 차를 타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죠. 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다음에요. 그런데 경찰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왜요? 경찰이 확인해봤더니 이거 아까 부천에서 신고 접수된 차 아니냐. 이게 뭐냐면 예. 이 남성이 부천에서 차를 훔쳐가지고 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제보자의 차로 갈아타고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환승절도죠. 그런데 아직 이 남성 잡지를 못했습니다. 저것도 절도한 차. 그렇습니다. 차를 훔쳐서 온 다음에 갈아타고 또 훔쳐서 간 겁니다. 어허. 네, 경찰이 이 차량을 수배했는데요. 이 남성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안경을 쓴 상태였고 건장한 체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예, 저 인간 빨리 잡아야 됩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사사건건 비아냥 신우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2년 된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희 남편에겐 3살 어린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시누이와 친자매처럼 지낼 순 없어도 나름 좋은 관계로 지내왔는데 지난해부터 사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년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참석했었거든요. 그때 오랜만에 만난 어르신들이 어쩜 갈수록 더 고와지니? 라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시누이가 무슨 소리야. 언니도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옛날 같지 않지? 라면서 비꼬듯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지만 어른들 앞이라서 티는 못 냈습니다. 자, 그러다가 몇 개월 전 시어머니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퇴원 후에 외래 진료를 받으러 다니시면서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누이가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는 게 마음이 쓰여서 다음 진료는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했더니 언니가 언제부터 이런 걸 했다고 그러냐.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늘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또 한 번은 시아버님 생신이라서 선물로 니트를 사드렸는데요. 시누이가 옆에서 이거 얼마짜리예요? 딱 봐도 싸 보이는데? 몇 번 입으면 보풀 일어나서 못 입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시댁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젠 아예 마주치기가 싫습니다. 시누이가 별 생각 없이 한 말을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시누이가 정말 저에게 불만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누이, 저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세연입니다. 나 정말 아가씨, 하은 아가씨 도대체 왜 이러는데? 뭐가 불만인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알아듣게 좀 해요. 왜 자꾸 쓰리쿠션을 쳐, 치기를.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아버님 앞에서 뭐? 선물이 딱 봐도 싸 보여? 아가씨 신내림 받았니? 뭘 딱 보면 알아. 경고하는데 시집살이 각지지 마. 동그라미. 자, 다음 그래도 신우입니다. 어머머. 이 언니 갑자기 왜 언니 상희 언니 나 지금 좀 당황스럽다. 우리 알고 지낸 지 22년째예요. 가족끼리 그런 농담도 못해. 아빠도 허허하고 웃던데 언니랑 나 그 정도 사이밖에 안 됐어. 왜 이렇게 예민해 진짜. 언니 완전 갱년기 같다. 언니 내가 좋은 약 소개해드릴게. X. 자, 일단 송 변호사님. 네,
뭔가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데 일단 뭐 양쪽의 얘기를 다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제보자의 이야기에 기반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아무런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비아냥되는 거라면 이거 당연히 신우이 잘못이죠. 그리고 뭔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풀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그걸 감추면서 계속 이렇게 티만 내면은 이걸 가지고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일단은 기분 나쁘죠. 3번이나 뭐 곱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안 곱죠. 뭐 막 이러고 병원에 제가 모시고 갔더니 언제부터 이랬다 그러냐 그러고 싼 거 아니냐 그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어서 이분은 기분이 나쁜 건 맞아요. 그런데 저도 손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22년 동안 사이가 그래도 뭐 자매 같진 않아도 꽤 좋았다 그러면 22년이에요. 그럼 20대부터 40대까지 분명히 잘 맞았던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꼭 좀 푸실 수 있게 그냥 대화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비아냥을 뭐 함부로 이전부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비아냥거리는 말투였다면 이거 거슬리지도 않습니다. 또 저러네. 아이고 맨날 저거. 근데 최근에 와서 3번 그런 거거든요. 비아냥 그 후에는 선물 딱 맞춰놓는 거. 그 자체가 비아냥거리거나 좀 조롱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이고 고의성이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하은 아나운서. 네, 저희 가족분들 이 아니, 본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신 오.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콩이장수님께서도 질투네라고 말씀 주셨고 강두나님께서도 사연자님이 이쁘셔서 질투하는 거 아닐까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저 당사자분께 칭찬을 할 때 옆에서 비아냥거리거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자격지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직접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참 그러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은 모른다는 거.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